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생각이 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조금씩 하나씩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를 이해시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그 테마 중에 하나예요. 상대에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상대가 이해 가도록 말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말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문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러시죠.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대가 너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오롯이 말하는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충분히 논리 정연하게 매우 적절한 단어와 비유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거의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뭐 특별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말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잘 하잖아요. 그죠? 앞뒤 맞게. 그죠? 다 배운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듣는 대부분의 상대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말로 말하는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할까요? 상대방이? 여기에서 이해 못한다는 말은 말 자체는 이해하지만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내지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또는 별로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 내지는 나에겐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아.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앞뒤 순서가 이해가 안 가고 논리적인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별로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 말들이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앞뒤 맞게 조리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이 와닿지 않아. 내 마음에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말은 이해하지만은 별로 마음이 안 가.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대를 이해시킨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긍기에 맞게, 다시 말해서 상대가 무리 없이 나의 말을 흡수할 수 있는 질량으로 나의 말을 생산을 해서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긍기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비로소 상대가 나의 말을 받아먹고 그 말이 상대의 영혼으로 무리 없이 흡수가 되어서 상대의 영혼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상대방의 긍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비로소 상대가 나의 말을 받아먹고 그 말이 상대의 영혼으로 흡수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결국에 상대를 이해시킨다는 이 말은 나의 말의 질량으로 상대를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 말 한마디로 상대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그 사람을 이해시킨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 무슨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고민거리를 내가 유심히 듣고 나서 내가 내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그 적절한 상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딱 듣자마자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나 생각을 못했네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도록 만들었을 때 이때 내가 상대를 이해시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말을 들은 상대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는 결국엔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같은 이치로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죠? 화내는 상대방한테 탓을 하죠. 야, 그럼 사람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 하고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해 못할 말을 건넨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역정을 내게 만든 거죠. 결국에 그게 화를 내는 상대의 잘못이기 이전에 상대방을 화가 나도록 만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 잘못보다는 나의 잘못이 먼저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또 다른 또 예를 들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더불어서 남편도 내 말을 절대 안 듣죠. 도대체 왜 가족들이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을까라고 고민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건 또 그러면 이런 이치로 봤을 때 이게 누구 잘못이죠? 가족들 탓일까요? 나의 탓일까요? 말하는 나의 탓이죠. 내가 나의 말로써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탓을 하면 안 돼요. 탓을 하면 탓하는 내가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죠? 아무 죄도 없는 상대를 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의 말의 질량이 상대의 질량보다 최소한 30% 이상은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상대의 긍기와 상황에 맞는 말을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상대방을 움직이려면은 상대가 나의 말을 받아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질량 수준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잘난 척하고 떠들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내가 잘난 척하고 떠들고 다니면 나의 질량이 축적이 되지 않고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질량을 내가 방출하지 않고 계속 축적시켜서 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입을 닫으라고 하신 거겠죠.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건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